여보, 제발 깨어나세요. 중환자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박 여사. 하지만 복도에서는 며느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회장님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 과연 이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회장님의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오늘은 한 재벌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배신과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정말 소름 돋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상 시작 전에 1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대한그룹 김 회장은 오전 임원 회의를 마치고 나서 급하게 강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는 며느리 미나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어요. 지난 며칠간 회계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니 뭔가 수상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뢰하는 변호사를 만나 법적 자문을 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대형 트럭이 끼어들면서 끔찍한 추돌 사고가 발생했어요. 트럭 운전사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는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고 누군가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회장의 벤츠는 가드레일에 박히면서 완전히 찌그러졌고 의식을 잃은 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했지만 회장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그리고 내장 파열까지 있어서 즉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무려 7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이어졌고 의료진들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지만 뇌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회장을 보며 아내 박 여사와 며느리 이민아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박 여사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손목에 찬 부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여보, 제발 깨어나세요. 당신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35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반면 미나는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은밀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을 박 여사가 우연히 봤지만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복도로 나간 미나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회장님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어요. 담당 의사인 박 교수는 가족들을 불러 심각한 얘기를 꺼냈어요. 환자분의 뇌 손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뇌사는 아니지만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설사 깨어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을 들은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지만 미나의 눈에는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을 들은 것처럼 말이에요.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그룹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창립 이래 최대 위기였어요. 주가는 하루 만에 15% 폭락했고 협력업체들은 계약 연장을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며 술렁거렸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후계자 구조도 애매한데 혹시 구조조정 있는 거 아니야? 사내 카페테리아와 복도에서는 이런 불안한 대화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미나가 전면에 나섰어요. 회장실에서 열린 긴급 임원회의에서 그녀는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회사를 책임지겠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 한 연설은 정말 그럴듯했어요. 아버님의 경영 철학과 비전을 이어받아 대한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해요. 박수가 터져나왔고 주가도 조금 반등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짜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미나는 남편 김준호를 회장실로 불렀어요. 준호는 원래 놀기만 좋아하는 전형적인 재벌 2세였거든요. 회사 일에는 관심도 없고 골프와 술자리만 좋아했어요. 아버지도 그런 아들이 못마땅해서 경영에서 배제시켰고요. 여보, 드디어 우리 기회가 온 것 같아. 미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깨어나실 수도. 준호가 망설이자 미나는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 30% 확률이라고 했잖아. 그것도 깨어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야? 그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어요. 회장이 건재할 때는 감히 드러낼 수 없었던 야망을 이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거죠. 미나는 평소 회장과 갈등이 있던 몇몇 이사들과 이미 손을 잡고 있었어요. 특히 박 이사와 최 이사는 회장의 보수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젊고 진취적인 경영진으로 회사를 혁신해야 합니다.
물론 혁신이란 명목하에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속셈이었죠. 뒷거래와 로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미나는 회장의 지분 51%를 자신들 쪽으로 넘기려는 치밀한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우선 회장님 명의의 지분을 우리가 대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미나는 이미 변호사까지 섭외해놨어요.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가족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하는 거야. 한편 박 여사는 이런 치밀한 음모를 전혀 모른 채 매일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하며 기적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회사 사람들이 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빨리 눈을 떠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와는 정반대로 며느리는 남편이 영영 깨어나지 않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사고 후 2주가 지나자 미나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박 여사가 하루 종일 병원에만 매달려 있는 틈을 타서 그녀는 회장의 개인 사무실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핑계부터 만들었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나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비서들과 경비원들을 모두 내보낸 후 회장의 책상과 금고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개인 금고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가득했거든요. 주요 계약서들, 각종 비밀 문서들, 임원들의 비리 증거, 그리고 회사에 숨겨진 자산 목록까지요. 미나는 이 서류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며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을 골라냈어요. 이런 건 더 이상 필요 없겠네. 자신의 횡령 흔적이 담긴 몇몇 서류들은 아예 파쇄기에 넣어버렸고 중요한 계약서들은 자신의 사무실 금고로 옮겼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항상 명분을 내세웠어요. 이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더욱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어요. 혹시 도난당하거나 분실되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회사를 걱정하는 착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범죄 증거를 감추고 유리한 자료들만 독점하려는 속셈이었죠. 특히 자신이 몰래 조작한 회계 장부와 허위 계약서들을 빼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또한 그녀는 회장의 측근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35년간 회장을 모셔온 정 부장에게는 부장님도 나이가 있으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아버님이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푹 쉬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라며 강제 휴가를 보냈어요. 회장과 가까웠던 김상무, 이전무 같은 핵심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 회사 조직을 현대화하고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할 때입니다. 미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기존 임원진을 하나둘씩 내보내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매수 가능한 사람들로 핵심 보직을 채워나갔어요. 심지어 회장의 개인 비서까지 교체해서 자신의 대학 후배로 바꿔버렸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그렇게 한 달도 안 되어 회장실 주변은 완전히 미나의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회장님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회사와 주주들을 위한 일이에요. 이제 회장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미나의 완전한 통제하에 들어갔고 회장이 깨어나더라도 자신의 권력 기반을 잃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이 흘렀을 때 강제 휴가를 보내줬던 정 부장이 조심스럽게 박 여사를 찾아왔어요. 그는 회장이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들어온 25살 때부터 무려 35년간 함께 일해온 진짜 복심이었거든요. 박 여사에게는 친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회장도 그를 가족처럼 여겼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너무나 심각해서 박 여사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혹시 며느리님한테 들킬까봐 걱정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서요. 정 부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고 당일 아침 일입니다. 회장님께서 급하게 강남 변호사 사무실로 나가셨는데요. 그 직전에 며느리님과 회장실에서 상당히 격렬한 말다툼을 하셨어요. 박 여사는 깜짝 놀랐어요. 미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회장실 바로 옆 비서실에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들렸어요. 회장님께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다니 내가 널 완전히 잘못 봤다. 당장 회사에서 나가. 라고 소리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정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며느리님이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빌었는데 회장님은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내가 한 짓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라고 하셨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도대체 미나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걸까요? 정 부장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회장님께서 사고 나기 2주 전부터 며느리님의 행동을 은밀히 조사하고 계셨어요. 회계팀 팀장에게 비밀 지시를 내려서 최근 3년간의 모든 장부를 다시 정밀 점검하라고 하셨고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도 특별감사를 극비리에 의뢰하셨거든요. 또한 보안팀장에게도 며느리님의 일상적인 동선과 만나는 사람들을 은밀히 체크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심지어 며느리님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까지 조사하도록 했죠. 정 부장의 말을 들으니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고 전날에는 검찰청에 계신 동기 변호사님과도 긴급히 만나셨어요. 마지막으로 정 부장은 작은 USB 하나를 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줬어요. 이건 회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맡기시며 만약 내가 죽거나 의식불명이 되면 오직 아내에게만 전해주라고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아내만 믿으라고 하셨어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어요. 남편이 대체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 끔찍한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박 여사는 집 서재에서 혼자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거든요. 첫 번째 폴더를 열어보니 이름이 미나 횡령 증거, 절대 비밀이었어요. 클릭하는 순간 박 여사는 충격으로 그만 의자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3년간 미나가 저질러온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파일은 가짜 계약서 조작 사건이었어요. 미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테크라는 허위 업체를 만들어서 신기술 개발 투자라는 명목으로 회사 돈 25억 원을 빼돌린 증거였어요. 계약서부터 사업 계획서까지 모든 게 조작이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미나의 개인 계좌로 흘러갔더라고요. 두 번째는 협력업체와의 리베이트 수수였어요.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대가로 계약금의 15%를 받아 챙긴 거였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미나가 회장 몰래 회사 지분을 담보로 은행에서 50억 원의 개인 대출을 받은 사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 일대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35억 원이나 손해를 본 기록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결국 구멍난 돈을 메우기 위해 회사 돈에 본격적으로 손을 댄 거였죠. 지난 3년간 총 85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빼돌렸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통화 녹음, 위험 폴더를 열었을 때였어요. 미나가 사고 당일 아침 7시 30분에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네,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오늘 오후 이 시경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회장님이 변호사를 만나러 가시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해요. 분명히 미나의 목소리였고 마치 사고를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들렸어요. 더 소름 끼치는 대화가 이어졌어요. 혹시 실수로 살아남으시더라도 상관없어요. 이미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병원에도 우리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박 여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며느리가 남편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USB에는 미나가 사고 전날 밤 수상한 사람들과 만난 사진들과 거액의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미나가 회장의 사고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걸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폴더에는 미나의 최종 계획이라는 문서가 있었어요. 회장 제거 후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박 여사마저 요양원에 보내버린 다음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겠다는 치밀한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어요. 박 여사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자신도 다음 타겟이라는 걸요. 박 여사는 처음 며칠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만 나오지 않았거든요. 35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을 며느리가 죽이려 했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나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마저 제거하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박 여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우선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미나의 모든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미나야, 회사 일로 정말 고생이 많구나. 아버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미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고 있었죠.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이 사건에는 분명히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어요.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베테랑 탐정인 최 소장은 박 여사가 가져온 USB를 보고는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겠네요. 동시에 박 여사는 남편이 가장 신뢰했던 임원들 중에서 미나에게 밀려나지 않은 몇 명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어요. 김상무와 이 전무는 이미 퇴출됐지만 재무담당 박 이사와 법무팀 차 부장은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비밀리에 만나고 싶어요.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일이에요. 그들에게 USB 내용의 일부를 보여주자 모두가 경악했어요. 사모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조직적인 범죄네요. 회장님이 이런 걸 미리 알고 계셨다니. 박 여사는 이들과 함께 반격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미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탐정의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사고 당일 미나가 현장에서 정확히 3km 떨어진 스타벅스에 있었다는 확실한 CCTV 증거가 나왔고, 그녀가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인물들이 사고 현장 근처에서 여러 차례 목격됐다는 증언도 확보했어요. 심지어 그중 한 명은 폭력 조직 출신으로 전과 칠범인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입니다. 계획적인 살인미수 사건이 확실해요. 박 여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회계법인을 통해 미나의 횡령 규모를 정확히 재계산해보니 피해액이 무려 120억 원에 달했어요. 또한 미나가 최근 자신의 친정 어머니 명의로 해외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죠. 이제 확실합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제거하려 했고 저도 다음 타겟이에요.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해요. 박 여사는 2달에 걸쳐 치밀하게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신뢰할 만한 임원들과 함께 특별 이사회 소집을 준비했어요. 미나는 자신이 사실상의 회장 대행이니까 이사회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박 여사가 준비한 역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부터 박 여사는 주요 이사들에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어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매우 중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미나가 강제로 내보냈던 김상무, 이 전무 정부장 같은 핵심 임원들에게도 연락해서 참석하도록 했어요. 회사와 회장님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꼭 와주세요. 이사회 당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나는 왜 이렇게 많이 왔지? 라고 의아해했지만 아직 무슨 일인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준비한 경영권 승계 안건을 발표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 될 것 같네요. 회의가 시작되자 미나가 당당하게 먼저 나섰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아버님이 의식을 되찾으실 때까지 제가 정식으로 회장직을 승계해서 잠시만요. 박 여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미나의 말을 끊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에서 벌어진 충격적이고도 중대한 진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박 여사가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하자 미나의 얼굴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지난 몇 년간 우리 회사에서 은밀히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들을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미나 횡령 증거 마이너스 총 정리라는 제목이 뜨자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첫 번째 자료가 나오자 참석자들은 완전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25억 원 규모의 가짜 계약서 조작 사건부터 시작해서 협력업체 리베이트, 회사 지분 담보대출, 부동산 투기, 실패까지 모든 증거가 차례대로 공개됐거든요. 이것은 우리 며느리 미나 씨가 지난 3년간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횡령 사건의 전모입니다. 미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명백한 모함이고 음해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계속했어요. 총 피해액이 무려 120억 원에 달하고 현재도 해외 계좌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화면에 사고 당일 미나의 통화 녹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오늘 오후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 이어졌죠. 혹시 실수로 살아남으시더라도 상관없어요. 이미 식물인간으로 만들 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미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서 이건 완전한 조작이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증거라고요. 하며 소리쳤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고 이사들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모함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박 여사가 마지막 결정타를 꺼냈어요. 미나가 조폭 출신 인물에게 거액의 현금 봉투를 건네는 CCTV 영상이었거든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심지어 돈 다발까지 또렷하게 보였어요. 사고 전날 밤 11시 강남 뒷골목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금 즉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박 여사의 한마디에 보안팀장이 즉시 움직였어요. 미나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로 어머님,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미나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익숙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니 휠체어를 탄 회장이 당당하게 나타난 거예요. 여보. 박 여사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미리 계획된 일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감동이 밀려왔거든요. 아, 아버님? 미나는 유령을 본 것처럼 완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럴 수가. 아버님이 정말 살아계셨어요? 미나야, 내가 이런 악랄하고 치밀한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회장의 목소리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서글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사실 나는 2주 전부터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어. 하지만 내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깨어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내가 내 사무실을 뒤지고 측근들을 내보내는 걸 보면서 확신했어. 그리고 아내와 함께 모든 증거를 수집했지. 회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미나를 바라봤어요. 35년간 쌓아온 가족의 정을 돈 때문에 버리다니. 정말 실망스럽다. 미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마가씨여서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회장이 손을 들자 경찰들이 미나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횡령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함께 공모했던 남편 준호도 회의실 밖에서 동시에 체포됐어요. 결국 미나는 그 자리에서 구속되었고 이 사건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대기업 며느리의 충격적인 배신, 120억 횡령한 며느리, 회장 살해까지 시도, 재벌가 며느리의 치밀한 음모 전말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죠. 회사 주가는 처음 며칠간은 충격 때문에 하락했지만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깔끔하게 정리된 후에는 오히려 크게 상승했어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원하는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이 대한그룹의 과감한 내부 정화에 열렬한 박수를 보낸 거죠. 이제야 진짜 믿을 만한 기업이 됐다는 평가가 쏟아졌어요. 6개월 후 회장은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회사를 이끌게 됐어요. 미나가 축출했던 충실한 임원들이 모두 복직했고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회사가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사기도 하늘을 찔렀죠. 진짜 회장님이 돌아오셨다. 어느 저녁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회장이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나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망할 뻔했다고. 정말 고마워. 우리가 함께니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박 여사도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회장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무섭고 치밀한 줄 몰랐어. 미나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 내가 당신을 새롭게 봤어. 당연하죠. 내 남편을 건드렸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음에 또 누가 우리 가족을 건드리면 봐주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며느리의 치밀한 배신으로 시작된 위기는 결국 부부의 더욱 깊어진 사랑과 신뢰,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로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리고 대한그룹은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답니다. 정말 속 시원한 사이다 엔딩이었죠.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었죠? 며느리가 시어머님을 직접 해치려고 했다니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박 여사님이 똑똑하셔서 완벽한 복수를 해내셨네요. 진짜 통쾌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이다 스토리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